어제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죽였습니다. 6대3 보수 대법관 2명까지 등을 돌렸어요.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고서치 베럿 대법관이 반대편에 섰습니다. 전 세계가 1년 동안 벌벌 떨었던 상호관세, 그 법적 기반이 통째로 무너진 겁니다. 판결문만 170페이지예요. 대법원이 이 정도로 길게 쓴다는 건 그만큼 이 사안을 중대하게 봤다는 뜻이고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2기 전체의 핵심이 무너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판결이 나온 지 3시간 만에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에겐 대안이 있다. 그러더니 전 세계 대상 10%세 관세에 바로 서명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자마자 다른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시장은요? S&P 500은 0.7% 올랐고 나스닥은 0.9% 올랐어요. 아마존 2.5%, 애플 1.5%, 물류주, 소비재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인 걸까요? 관세가 끝난 걸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게 시작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이 판결이 진짜로 뭘 바꿨는지. 둘째, 트럼프의 플랜 B가 왜 더 위험할 수 있는지. 셋째, 한국 주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인지. 이거 모르면 진짜 놓칩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이번 판결은 관세를 없앤 것이 아니에요. 관세를 매기는 방법 하나를 막은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앞으로 뉴스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설명할게요. 미국 헌법상 관세는 원래 의회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회가 만들어 놓은 법 중에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관세라는 무기를 장전할 수 있는 총이 4자루인 거예요. 지금은 이 중에서 IEPA랑 122조, 이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IEPA가 왜 가장 강력했냐면요. 조사도 필요 없고 상한선도 없고 기간 제한도 없었어요. 비상사태만 선언하면 다음 날부터 바로 관세를 때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 34%, 한국 25%, 트럼프가 기분 나쁘다고 스위스에 39% 올린 적도 있어요. 아무 제한이 없었던 거예요. 참고로요, IEPA는 1977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원래 관세용이 아니에요. 적국 자산 동결이나 금융 제재에 쓰는 법이었어요. 관세에 사용한 건 트럼프가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열쇠로 비유하면 자산 동결용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가져다가 관세라는 전혀 다른 자물쇠에 억지로 끼워 넣은 거예요. 대법원이 그 열쇠는 이 자물쇠에 안 맞는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열쇠 하나로 1년 동안 거둔 돈이 얼마냐면요. 약 1,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90조 원이 넘어요. 이 돈 이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반대 의견을 쓴 카바노 대법관조차 판결문에서 환급 규모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미국 기업 수백 곳이 이미 환급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뉴스가 관세 위법은 호재다라고 보도하잖아요. 시장도 올랐고요. 근데 좀 더 파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꺼내든 122조, 이거 임시 땜빵이거든요. 122조에는 치명적인 제한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최대 관세율이 15%예요. 상호관세처럼 중국 34%, 유럽 20%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다르게 때리는 건 불가능해요. 전 세계 동일하게 최대 15%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10%로 걸었고요. 두 번째, 시간 제한이 150일이에요. 이번 달 24일에 발효되니까 7월이면 만료됩니다. 의회가 연장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끝나요. 그런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 관세 연장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고 상원에서 다수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요. 122조는 태생적으로 임시 조치인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동시에 꺼낸 진짜 카드가 있어요. 301조입니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서 관세를 매기는 법이에요. 조사에 최대 9개월이 걸리지만 한 번 붙이면 4년이고 연장하면 사실상 영구적입니다. 바이든 때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때린 것도 이 301조 기반이었어요. 검증된 무기예요. 트럼프도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10% 관세가 5개월 동안 부과되는 동안 301조 등 다른 조사도 병행하겠다. 이는 더 영구적인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스코트 베센트 재무장관도 관세 수입이 줄어들 거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고요. 비유하면요, IEPA는 즉석라면이었어요. 물 안 끓이고 바로 먹을 수 있었죠. 122조는 컵라면, 간단하긴 한데 양이 적고 금방 식어요. 301조는 정식 코스 요리, 시간이 걸리지만 양도 많고 맛도 강하고 오래 갑니다.
지금 트럼프는 컵라면으로 허기를 버티면서 주방에서 코스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첫 번째, 122조로 버티다가 7월에 만료되면서 관세 공백이 오는 것. 두 번째, 301조 조사가 완료되면서 품목별 더 높은 관세가 정착되는 것. 셋째, 의회가 아예 새로운 관세법을 만드는 것. 댓글로 번호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부터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인지 돈 얘기를 합니다. 우선 큰 그림부터요. 한국이 미국에 제일 많이 파는 건 반도체, 자동차, 철강이에요. 이 세 품목 전부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어요. 상호관세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상호관세가 위법이 됐다고 해서 이 세 품목의 관세가 바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를 보면요. 현대차, 기아는 작년 한미 합의로 25%에서 15%로 낮아졌어요. 이건 232조 국가안보 기반이에요. 대법원 판결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달라지는 거 없어요. 반도체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어서 직접 수혜는 크지 않습니다. 좀 허무하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분위기입니다. 웨스파고 추산으로 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이 16%에서 13%로 낮아졌거든요. 3%포인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글로벌 무역의 전반적인 부담이 줄었다는 신호예요. 이 분위기가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6만 돌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낙관론입니다. 종목별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현대자동차. 품목관세 15% 유지로 단기 직접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글로벌 관세 리스크가 줄면서 대미 생산 확대 전략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두 번째,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팹 투자가 대미 투자 합의의 핵심인데 이건 관세와 별개로 미국 시장 점유를 위해 이미 진행 중이에요. 외국인 수급 예선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HB 현대중공업. 한미 합의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같은 방산 협력이 포함됐는데 이건 국방 영역이라 관세 판결과 상관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주 잔고도 역대 최대 수준이고요. 물론 한국 정부도 대미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관세율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리스크는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첫째, 301조 조사가 본격화되면 자동차나 반도체에 지금보다 더 높은 관세가 올 수 있어요. 둘째, 가장 큰 변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3,500달러 대미 투자요. 이 합의의 전제가 뭐였냐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호관세 가체가 위법이 됐잖아요. 한국 입장에선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세가 애초에 불법이었으면 우리가 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ING도 분석했어요. IEPA 위협이 사라지면서 일부 국가는 재협상을 시도하거나 자국 약속을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EU, 대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관세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관세의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IEPA는 산탄종이었어요. 넓고 빠르게 아무데나 쏠 수 있었죠. 그게 사라지니까 이제 조사하고 절차 밟고 시간 들여서 매기는 정밀 유도미사일로 바뀌는 겁니다. 속도는 느려졌어요. 하지만 정밀도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 특정 품목을 꼭 집어서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 말만이 아니에요. 골드만삭스도 정확히 같은 말을 했어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약간 줄지만 무역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진다. 반면에 네이비 페더럴 유니언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의 선물 같은 판결이라고 했고요. 울프 리서치는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캡처하셔도 좋습니다. 한국은요, 자동차, 반도체, 철강 품목 관세는 변동 없고 3,500달러 대미 투자 재협상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율 하락 분위기가 코스피에 긍정적이에요. 이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뭐였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앞으로의 타이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2조 관세가 7월에 만료돼요. 그리고 301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정확히 올해 하반기입니다. 이 두 개가 겹치는 7월이 진짜 분기점이에요. 이때 관세가 더 올라가느냐, 결국 낮아지느냐가 결정됩니다. 이 타이밍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301조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파보겠습니다. 이런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관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음 라운드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주도주 레이더였습니다.